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거든요. 김정은은 직접 러시아라는 출구가 생긴 거죠. 신냉전 외교의 카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은 이 하노이 2019년 북미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신냉전 외교를 선언합니다. 이 국제 질서의 다극화, 미국 중심이 아니라 중국이 부상, 이 다극화 그 다음에 신냉전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북한의 숨통을 트여준 거죠. 북러가 급격하게 밀착을 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북한은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냉전 외교에 탄력을 부여한 거죠. 전통적으로 북한은 북중 관계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북중 관계는 북한에게 이 양날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집권한 이후에 직후에 장성택을 포함한 친중 라인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이복형 김영남도 암살해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이 없이는 북한의 생존이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출구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로 급격히 밀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북중 관계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중국으로부터의 상당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는 출구를 찾은 거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이게 불만이 있었던 거죠. 김정은으로서는 북러 카드가 상당히 훌륭한 신냉전 외교의 카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무기를 공급해주고 인민군 파병까지 한 거죠. 무기 공급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거지만 인민군 파병은 사실 선을 넘었다. 왜냐하면 파병된 북한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거든요. 11,000에서 12,000명 사단급 규모의 병력 중에 최소 4분의 1, 최대 2분의 1까지 절반 가까이 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4분의 1이라도 하더라도 3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 정도 전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병부대는 정상적인 작전을 못합니다. 사단급. 보충병이 가거나 추가 파병을 해야 되거든요. 김정은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파병 사실도 못 알렸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제 동요하겠죠. 그리고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도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1달러당 북한 원화로 한 8,000원대 중반인데 2월 중순 현재 1달러당 2만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로 치면 한 4,000원대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병 인민군 북한군에게 노동당 입당, 대학 진학, 그 다음에 평양시 거주 특전을 약속을 했다라는 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군이 돌아갔을 때죠. 파병된 북한군들이. 거기에 부상자, 전사자는 물론이거든요. 이 연구 장애를 입은 상위 군인들도 많을 거고 그 전쟁에 있었던 경험들 다 말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도 전사자들 부모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 동요가 있겠죠. 그럼 내부 혼란이 아주 극심해질 수밖에 없죠. 아직 알리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신냉전 외교, 그 다음에 러시아 신냉전 외교 강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대가, 경제적 대가, 군사기술 협력, 많은 걸 원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얻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파병으로 인한 부담감만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민군 파병은 러시아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장고 끝에 악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